되셨죠? 그게 제가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모든 분들 사진을 다 못 뵙지만 이렇게 보이는 분들께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 오늘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렸는데요. 그 마틴 헐켄스 네덜란드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분이 1953년생인데 아까 거리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제 그분이 옛날에 그렇게 실제로 부르셨던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 꿈이, 오페라 성악가가 되는 꿈이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일을, 주로 영업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해오다가, 폴포츠 같이, 그런 이제 영업일을 해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길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 헐크스한테 오디션대에 나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망설이다가 이분이 그 네덜란드에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오디션 있죠. 왜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그 후에 이제 세계 각국으로 순회 여행, 어떤 공연도 하고, 그 노래를 여러 곡을 발표했는데 유튜브에 보통 막 몇천만 뷰씩 이렇게 조회수가 오르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성악가가 됐는데, 나이가 이분이 53년생입니다. 상당히 늦게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루는데, 이분의 스토리도 좋고, 또 이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이제 성가 비슷한 노래인데,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산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좀 정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어, 잘 감상하셨으면 좋았겠고요. 오늘은 이제 3주차 성공 스쿨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 카메라 지금 이상하게 핸드폰으로 볼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집에 이렇게 놓고 방송 장비 같이 카메라를 놓으니까 이 카메라 울렁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말하기 문서구가 카메라 해제되었습니다. 울렁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도 3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 과정이 말하기 알려. 어떤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지금 많은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 앞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8시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바쁘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집에 뭐 이렇게 일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일이 다 안 끝나서 8시까지 이렇게 앉기도 힘드셔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도 약 45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한 2주차 지나면 한 3분의 1은 이제 그만두고, 보통 그렇죠? 저희가 그 왜 여러분 헬스클럽 이렇게 한 달 거나 6개월 거 끊고 나면은 가만히 이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한 두세 번 가고 다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헬스클럽이나 어떤 그렇게 뭐 계약을 해서 몇 개월씩 받는 그런 곳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장소가 부족해서 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게 이제 그 어떤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가라든지 이런 곳들이, 또 학원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지장이 없이 이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처음하고 다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데, 이 성공 스쿨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니까, 처음에 한 550여 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2주차 지나면 한 3분의 1? 한 거의 180여 분 정도는 이제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한 4주 끝나면 3분의 2 안 나오고 하고요. 마지막 주 되면 한 3분의 1만
졸업하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뭐 거의 지금 오늘 3주차인데도 거의 평상시 들어오는 숫자만큼 들어오시는 걸로 보면은 정말 제가 뭘 느끼냐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3주차 과정도 좀 그렇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1주차에 이제 성공스쿨 의미했었고, 그 다음에 성공 공식 1주차에, 그 다음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초기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또 부업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또 스피치 요령 이런 5가지 챕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3차에는 시스템의 의미와 챕터 1이 시스템의 의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이제 오늘의 메인 챕터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성공의 8단계. 흔히 오토 판매사의 기자는 제목으로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많은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원래 제목은 이제 성공의 8단계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토 판매사가 성공의 어떤 그런 첫 단추라고 보고 오토 판매사의 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부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아까 우리 최유준 팀장님이 8시 되기 전에 동영상을 써주셨는데 성공의 8단계에서 뭐 일부 내용하고 그 다음에 A과 시스템의 2가지 축인데 그 잠깐 간략하게 나와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이건노 국장님이라든지 또 아까 한예람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건노 국장님은 말씀도 아주 재밌게 하시대 젊은 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애터미에 굉장히 좋은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러는데 제가 마치 장강의 앞물결 같은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분들 젊은 분들이 뒷물결이 계속 와서 저를 이렇게 떠내려게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냥 기분만 그런 거죠. 나이 드신 분도 뭐 성공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정말 아까 윤건호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 더라고요. 어떻게 애터미를 만나게 됐냐니까 마침 일이 없을 때 아이도 참 재밌게 마침 일이 없을 때 또 옆에서 애터미사로서 돈 버는 사람이 마침 있었고 모든 게 마침 이게 맞아 떨어져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던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건지 어쨌든 아주 굉장히 말도 잘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예람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이제 학원 원장님으로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희 아내도 옛날에 이제 학원 원장을 했었거든요. 음악 미술학원 이런 예능학원이죠. 예술학원 같은 걸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유심히 봤는데 어쨌든 애터미에 참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오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라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앞날이 참 밝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이렇게 하고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요.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시스템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폰서님들이 우리 애터미 사업 할 때는 시스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시스템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무조건 따라 해야 되겠지만은 이유가 있죠. 왜 따라 하는지. 제가 첫째 주에 성공은 3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다. 저도 옛날에 그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보니까 성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제 생각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든 게 성공 공식이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의 결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성공할 때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아무 도구나 잡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도구,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도구를 잡았으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은 이제 여러분들 늘 많이 하시니까 다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 세 번째가 이제 방법인데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코치를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약간 생각의 오류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배워야지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쓰긴 하지만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데 그 시스템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어, 그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판은 방문 판매죠. 세일즈. 이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면 다 듣고 나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세일즈는 못해요. 영업은 못합니다. 뭐, 전 소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을 이제 방문 판매와 같은 세일즈나 영업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다단계 판매 이런 용어도 나오고 또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방판과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를 일단 그 방문 판매는 판매를 위주로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할 때 약간 판매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판매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판매는 아닙니다.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방문 판매는 개인의 능력으로 그 결과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판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이 팔고 많이 팔죠. 돈을 많이 벌 거고 판매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파는 능력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문 판매 세일즈는 개인의 능력으로 그 성과와 수입이 완전히 좌우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단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르죠. 그것부터가. 이건 뭐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게 개인이 혼자 하는 일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집단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보통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도 집단으로 모이면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갑바치 세 명이 제갈공명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집단이 모이면 큰 힘이 생기는데 그 힘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보다는 아무리 뭐 내용에 어떤 그 중심점이 없어도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어떤 일치된 내부의 힘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좀 심한 말로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일단 모이면 한 명보다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단의 힘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는 이 집단이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한 방향의 어떤 틀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이 집단이 이제 오합지졸이가 정예병이 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바로 집단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인 사람들의 힘이 극대화돼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일단 모여서 뭐 그래도 안 모이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집단의 힘이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의 힘으로 하는 일인데 이 집단의 힘으로 하는 일에서는 시스템이라는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으면 사업의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우리는 뭐 실패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건데 우리가 무슨 자본을 들어가는 거나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다 그만두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똑같은 싸고 좋은 제품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똑같은 사람들이고 근데 누구는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방법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스템은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공 스쿨에 저기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들을 하는데 아는 것만 알아서만 되는 건 아니고 아는 것보다 제대로 시스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스템 따라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야지 제대로 사업의 성과가 나옵니다.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일부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그런데 언젠가라는 것이 참 막연하잖아요. 성공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성공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열심히만은 안 되고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그 제대로가 뭐냐? 시스템을 따라서. 시스템을 따라서 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죠. 제대로 속에 뭐 딱 시스템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라는 제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이 제대로 속에 시스템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또 시스템을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시스템 중에서 근데 시스템 그러면 사실은 뭐가 시스템이냐?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말고도 제가 여러분 과제문을 내주는 스폰서 미팅, 줌으로 하는 스폰서 미팅도 있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은 숫자가 모이죠. 그런 미팅,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 뭐,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등등, 그 다음에 뭐, 굿모닝 애터미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그 책자 있죠. 그런 것도 시스템에 들어가고, 센터도 시스템에 들어가고, 사실은 스폰서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많은데, 시스템을 유형의 시스템과 무형의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스템 그럴 때는 이 무형의 시스템, 성공의 8단계와 A코어와 같은 무형의 시스템은 그냥 통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서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팀장 이상 리더 사장님들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주차 때 할 때 공부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본인이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전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뭐 솔루션을 제시하는 단계 이렇게 되는데 이 전달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전달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시면 나중에 이걸 많이 보면 저절로 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 설명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전달하시려면 자꾸 더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8단계는 성공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8단계가 있어요.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단계가 결단, 세 번째 단계가 명단 작성, 네 번째 단계가 올바른 초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 설명, 여섯 번째가 후속 관리, 일곱 번째가 상담, 여덟 번째 단계가 복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이고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명단 작성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3단계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걸 왜 써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건 처음 해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마다 그것에서의 가장 특유한 조금은 다른 데서는 안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애터미 사업하실 때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이미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가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죠. 아까 오늘은 그 동영상에 이건노 국장이 하시는 동영상에 보면 이제 결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공의 8단계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1단계. 그러니까 뭐든지 1단계가 중요하죠. 그 얘기는 꿈과 목표 설정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 보거나 제 경우로 봤을 때는 꿈과 목표 설정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8단계 중에서 거의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이 한 90% 차지하고 나머지 7단계가 한 10%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꿈과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그 일화, 얘기나 책들, 뭐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꿈에 대한 책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가 문화가 이제 진화하면서 문화가 발전했는데 문명도 발전하고 사실은 대부분 문화나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꿈이라는 게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도 아마 동굴에서 뭐 이렇게 뭘 잡아서 먹고 뭐 이런 정도로 살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책과 일화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업에서도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흔히 이제 목표로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꿈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목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꿈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는데 꿈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가지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여러분 일생일 때 뭐 여행이 꿈인 분도 있어요. 나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년 퇴직하면 내 꿈과 버킷리스트 만드는데 첫 번째가 어디 뭐 여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꿈이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사람들이 그런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이 다 꿈입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세우는 게 막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건강 뭐 이런 건데 금전적인 목표가 이제 많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 저 대학교 명은 까먹었는데 제퍼슨 대학교인가 어디선가 자간 사람들 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인간의 꿈이 뭐 수십만 가지 그 이상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만 수십만 가지 돼요. 근데 그 꿈들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90%의 꿈은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목표도 있고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급을 가능 1차 목표로 합니다. 뭐 수당을 우리가 5천 이렇게 5천만 원 하기도 하지만 이제 대체로 직급을 해서 세일즈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뭐 쭉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여러분 직급 있잖아요. 그게 목표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급을 가야 되겠다. 그게 목표고 이 꿈과 목표가 왜 또 중요하냐면 그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이 꿈과 목표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계획. 내가 만약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100명의 소비자가 필요한데 내가 3개월에 한 달에 30명씩 3개월에서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4명의 사업자를 양날에 2명씩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6개월 내에 해갖고 이렇게 내가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계획이죠. 그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한 달에 30명씩 소비자를 만들려면 내가 하루에 한 명씩 만들 때 매일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아빠도 뭐 A과 얘기도 하던데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습관이 되는데 바로 이 습관이 이제 좋은 습관이 생기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그 습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책이죠.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을 거꾸로 가보면 습관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행동, 행동 앞에는 계획, 계획 앞에는 목표, 목표 앞에는 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서부터 성공까지가 완전히 하나의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꿈과 목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시발점이고 발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발원지 아시죠?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저 백두대간의 어떤 샘에서 이제 그 샘에서 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제 발원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꿈은 결국은 성공의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일화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그 여러분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아시죠? 이 오랑우탄과 침팬지는 98.5%가 인간하고 DNA가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1.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양의 그 백인들 보면 굉장히 온몸에 그 수염이나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게 털을 잘 깎고 이렇게 연결하고 잘 다듬어서 그렇죠. 만약에 그 털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기른다. 다듬지 않고 그러면 아마 몸에서 눈하고 코 정도만 남고 온몸이 털로 아마 덮이지 않을까. 가슴도 그렇고. 그러면 뭐 그걸 계속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유인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오랑우탄과 침팬치 같은 류, 소위 영장류라고 그러죠. 그 애들은 98.5%가 이제 DNA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 단계 영장류가 뭐냐면 고릴라예요. 고릴라. 고릴라는 인간하고 95%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랑우탄이나 침팬치한테 물어보면 너는 고릴라에 가깝냐 사람에 가깝냐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사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하고는 1.5%가 차이 나고 고릴라하고는 3.5%가 차이 나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사람에 가까운 영장류죠. 그 다음에 원숭이는 90% 이상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랑우탄과 침팬치 이 영장류들은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하고 사는 모습도 비슷해요. 얘네들이 가족을 이루고 아빠, 엄마,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족장을 뽑아요. 그 중에서. 근데 족장을 뽑을 때 침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선거로 족장을 뽑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장 힘센 놈이 막 싸워서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은 막 싸워갖고 제일 힘센 놈이 수컷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암컷을 뭐 독차지하고 사슴도 그렇고 물개도 그렇고 근데 이 침팬지들은 족장을 뽑을 때 한 2명 정도 후보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 지지자를 모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서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게 뭐냐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암컷 침팬지가 만약에 애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에 나온 그 후보 침팬지 족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 침팬지가 그 애기 자기 애기가 아니죠. 남의 집 애기를 막 써듬어요. 이렇게 머리를 써듬고 예뻐하는 것처럼 해요. 어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의 선거운동한 국회의원들이 애기들만 보면 안아주고 뭐 그런 모습도 하고 예를 들어 도구도 써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돌을 막 던집니다. 나무도 던지고 침팬지 정도 되면 그렇게 싸워요. 이 손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서 막 싸우고 때로 뭐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배불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꿈이랄 만한 것은 없다 동물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만약에 마이너스 꿈을 빼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랑우탄, 침팬지 비슷한 사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우리들에게는 꿈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제가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청년이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10대 때부터. 근데 이 청년은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모가 이혼해갖고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이제 컸어요. 근데 어쨌든 10대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자기는 배우가 되겠다, 스타가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 길로 가기 위해서 근데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포르노 비슷한 성인물에도 뭐 출연하고 배우들한테는 흑역사죠. 그런 흑역사도 있고. 근데 이 청년 이 배우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대본을 썼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작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시나리오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탐을 내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팔아라. 얼마 주겠냐? 10만 불. 그러니까, 참고로 이 사람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 당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억대의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팔았냐면, 이 시나리오를 자기가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를 안 팔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은 거의 뭐 먹을 게 없어갖고 정말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틸 때도 많았고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단역 같은 데 나가서, 뭐 단역을 나가서 뭐 이렇게 영화 출연했는데 받은 돈이 뭐 티셔츠 한 장값 뭐 이런 정도 같이. 그런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팔면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안 팔고 계속 제작사를 찾아다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막 수십 군데의 제작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연으로 쓰고 영화를 만들.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한 제작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사는 아주 유명한 제작사는 아니고, 그 좋다.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고 너를 주연 배우로 쓰겠다. 해갖고 만드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예산으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 이 청년 주인공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실베스타 스탈론입니다. 지금 이제 70 몇 살이 됐는데 지금도 영화 나오죠. 실화죠. 실제로 실베스타 스탈론의 그 옛날 얘기를 보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실베스타 스탈론이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팔라고 할 때 안 팔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나의 꿈이다. 근데 어떻게 나의 꿈을 내가 파냐? 그럼 난 죽은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귀중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정말 절실한 꿈이 있으면 못 해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실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진 힘든 일이 오고, 이렇게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반면에 꿈이 없으면 아주 작은 돌풀에도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꿈이다. 꿈이 없는 분들은 정말 왜 내가 꿈이 없을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겠죠. 우리 애터미사 받다가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꿈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을 점점 잊어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이 꿈을 되살리고 스폰서님들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되찾고를 적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적냐면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시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우리는 이제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꿈을 적고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하고 이렇게 돼서 대부분 사람이 집과 차를 많이 쓰죠. 처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의 효도 아이들 이렇게 쓰는데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가족들이 항상 편안하게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집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이렇게 쓰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과제물이 나갈 때 여러분이 여기 이제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반드시 시각화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시각화.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분이 원하는 꿈, 그것이 뭐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뭐 입고 싶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 뭐 하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이상할 건 없습니다. 너무 사치한 건 아니지만, 안 되지만. 그런데 정말 자기의 꿈을, 사진을 구해서 그것을 그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붙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집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사시는 동네에 우리 최동현 모모님이 대구 사시는데 수성구에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사고 싶은 아파트를 특정해서 거기에 그 동호수까지 정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붙이는 게 시각화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해야 되냐면요. 미국의 그 워싱턴 대학이라는 데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뭘 실험했냐면 성공한 사람들과 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실제로 꿈을 가지는 게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했는데 결론이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가 없답니다. 네. 일단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꿈이 있는데 꿈을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꿈이 있는데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생생하게 꿈꾼다, 머릿속에.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10% 정도만 성공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다음에 적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사는 적잖아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막 깨알같이 적죠. 거기다 뭐, 몇 평 아파트, 뭐 언제까지.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율은 한 50% 정도 된대요. 50%.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아니 사진으로 구해서 다 벽에다 붙였던 사람들, 시각화를 한 사람들은요, 거의 100% 성공을 했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증이 되어 있고, 실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각화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 사진 구해서 붙이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구해서 글로 쓰고 그 사진을 구해서 붙여서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몇 배가 커지고 100% 성공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애텀에서 뭐 돈을 조금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성공을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진을 붙일 때 어디에다 붙였냐면 제 책상 앞에도 붙이고요. 누웠을 때 천장에도 붙였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화장실에 앉았을 때 변기 앞에다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 안에다도 제가 중요한 사진을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서 꺼내서 항상 봤어요. 꺼내서 이렇게 보고 아주 곳곳에. 그런데 실제로 그 사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전화로 나갔을 때, 제품을 전화로 나갔을 때 어떤 날 성과가 없었어요. 거절당하고. 그래서 힘이 빠지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 그 어떤 힘들었던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내가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그런 사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시나리오에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그걸 매일 보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번 들여다보죠. 그런 사람하고 시각화를 해서 매일 보는 거하고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는 시각화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하시고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내일까지 반드시 사진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요새는 뭐 다음에는 네이버 이런 데 구글 들어가면 사진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구해서 바로 붙이세요. 전부 다. 곳곳에.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성공. 꿈이 이 성공의 8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꿈을 완성시켜주는 게 시각화예요. 네, 여러분 시각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꿈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분 이제 직급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언제까지 가겠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직급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데 못 갔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내가 뭐 8월 31일, 9월 30일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러면 무슨 양치기 소년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뭐 발표까지 다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그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 화살을 쏠 때 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화살을 많이 썼잖아요. 관역이 있죠. 그래서 명사수들은 명궁수죠. 그 관역에 멀리서 100m, 200m 떨어진 데서 원안에 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그 실력인데,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마치 화살을 쏠 때 관역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쏘면은요, 그건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쐈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죠. 쏘긴 쐈는데 어디다 쐈는지, 뭐하러 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너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뭘 해서 도대체 넌 이룬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열심히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들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작가 중에서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죠. 여러분 막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여러 번 나왔고 다 아시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동화가 제가 보니까 1865년에 만들어진 건데 벌써 100년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가다가 이제 나무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거기서 이제 신비로운 일들을 벌어지는데 거기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가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운데 토끼가 앉아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생긴 토끼죠. 그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앨리스가 어느 길로 가야 되니?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에 달렸어. 네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앨리스가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랬더니 토끼가 그럼 아무 데로나 가라. 상관없는 게 아무 데로나 가도 계속 가다 보면 어딘가 끝은 나올 거야. 목적지에 가게 돼. 도착은 하게 돼. 목적지라는 말 안 하고 어딘가에 도착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에 도착은 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은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쭉 열심히 살아오고 걸어왔는데 내가 도착해서 지금 사는 곳을 보니까 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에 길을 떠날 때 이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도착은 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동화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결과 나오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같이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도착한 곳이 전혀 다른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곳에 도착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도착해놓고 보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삶이죠. 원하는 삶이 아닌 거죠.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또 이제 쉬기 시작하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주진환 단장님은 강의 내용도 비교적 좋은데 너무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계속 얘기하니까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이게 저기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 내가 금방 쉬어서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는 크게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죠.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심각한 반성을 했어요. 내 강의를 좀 사람들이 졸린가. 근데 오늘도 이제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목이 쉬어갖고 이제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졸리신가요? 졸리더라도 졸지는 마세요. 졸리지는 마시고 자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고 기한을 넣으셔야 돼요. 기한. 언제까지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성공 서적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한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갈 때 언제까지라는 게 안 들어가면 그게 목표 같지만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언젠가라고 답하는 분은 실제로 목표가 없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 적고 기한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있고 이제 장기 목표가 있는데 단기 목표는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가 단기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되면 장기 목표가 되겠죠. 중장기 목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1년 이상이 걸리니까 2년도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 우리 인생 시나리오 보면 그 이제 정문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일즈 맛을 언제까지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내가 소비자 100명을 만드는데 그 기간 동안을 계산해보면 내가 하루에 몇 명씩 만들어야 되는지 역산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사람만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포기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걸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1단계의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이게 사실 90%가 중요하니까 1시간 반 동안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20분 얘기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뭐 지나치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단 꿈과 목표 설정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것은 시각화다. 그 다음에 목표에 기한을 넣고 적는 거다. 목표도 이렇게 다 붙이세요. 여러분 시각한 다음에 그 목표도 다 글로 써서 붙이세요. 그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이렇게 각 직급에 맞게 지금 세일즈 마스터님들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하고 샤론 로즈 마스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목표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한을 넣어서 다 붙이세요. 그것을.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눈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이것들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결단.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공로 국장 안 보신 분들도 많죠. 거기에 이제 결단이 나옵니다. 꿈과 목표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결단이다. 결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해내겠다. 뭐 이런 거죠. 성공하겠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아까 보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도적으로 한다. 스스로 해낸다. 사실은 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하든 스스로 하든 뭐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든 뭐 긍정적으로 하든 뭐 결국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좀 막연하니까 스스로 해낸다라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스티븐 코비 박사를 보면요. 7가지 습관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7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으로 산다예요. 스스로 해낸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해낸다는 결단이 되지 않은 사람, 뭔가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아요. 항상 뭐 어떤 경우 재심합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재심합력이 여러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를 서로 도와줘야지만 성공한다. 팀워크로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만약에 나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거라면 버리셔야 돼요. 필요 없어요. 재심합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낸다는 의지가 약해진다면 그런 재심합력은 버리세요. 스티븐 코이 박사의 성공하는 습관의 재심합력이라는 것은 저기 그 시너지를 활용한다 6번째 습관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심합력은 무슨 포인트를 도와주고 뭐 라인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재심합력에 좋은 사례가 뭐냐면 어떤 여러분 센터나 라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하고 뭐 이렇게 스타 마스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형제 라인들이 그걸 보고 힘을 받아요. 스폰서가 직급을 프로모션 핀을 올라가는 것보다 형제 라인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되는구나 라고 그런 어떤 용기를 얻고 이렇게 자극을 받는데 그게 재심합력이에요. 그런 게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팀워크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너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뭘 도와줘야지만 성공한다 이거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재심합력이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는 게 많아요. 재심합력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는 그거를 이제 반드시 해내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악어는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그런데 이 악어가 눈물을 왜 흘리냐면 이게 좀 특이한데 음식을 먹을 때 걔들이 눈물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악어는
음식을 먹을 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침샘에서 분비되는 게 눈으로 연결되어 있어갖고 침이 눈으로 나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뭘 먹을 때 침도 나오고 그 침이 눈으로까지 해서 눈에 나오니까 눈물 흘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악어의 눈물이가 뭐냐면 눈물같이 보이지만 눈물이 아닌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옛날에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했잖아요. 그럼 막 승급자를 보면 막 감동적인 스피치하고 그러면 눈물이 막 나옵니다.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뭘 해줘. 막 눈물을 같이 흘려요, 거기서.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3일 있으면 싹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눈물 흘렸나? 이게 그걸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진정한 결단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잠깐 그때 감정적으로 흘린 눈물. 그런 결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단을 한번 했으면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스스로 해낸다는 그런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 결단입니다. 근데 꿈이 분명한 사람은 결단도 분명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꿈이 없이 그냥 한번 사업 한번 해볼까? 성공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결단도 사실 별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 다음에 명단 작성이죠. 이 명단 작성 요령은요, 이게 상당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명단 작성에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것만 하려면 1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죠? 지식과 기술과 자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지식과 기술과 자세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1주차 얘기 드렸죠. 지식은 회사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스킬이죠, 스킬. 스킬은 명단 작성 요령, 컨택 요령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건 따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명단 작성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몇 명을 하냐면 오늘 과제문을 나가죠. 50명에서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는 게 오늘 과제문에 나갑니다. 한 50명에서 100명. 200명까지 쓰면 안 되냐? 많이 쓰면 좋아요. 그런데 난 정말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 분들 한 50명은 적으셔야 되고요. 대체로 100명 이상 적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첩장이나 부고를 할 때 한 200명 정도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시는 게 맞고 이 적으실 때는 아는 사람은 전부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전화번호, 이름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 사장님.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만 알잖아요. 직업만 알고. 아무것도 남고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적으시면 이렇게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 떡집 사장님 이런 식으로. 이웃집 맞은편집 아파트 살자면 맞은편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데 맞은편 사는 이웃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전부 적는다. 그리고 적으실 때 누가 잘할지 못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할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예단한다 그러는데 미리 판단한다 그래서 예단한다 그래요. 예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잘할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 적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명단 작성할 때 많은 정보를 적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식성까지도, 종교까지도, 생활 수준, 아이, 자녀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직업, 성명,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험, 유무, 나이, 사는 곳, 전화번호,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취미생활에서부터, 식성부터, 학교, 그 다음에 지금 다니는 직장의 직위까지.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것이, 유리하다랄까요? 활용이 될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를수록 점점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사업에 대해서 전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적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단을 작성하셨으면 그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에 따라서 이제
올바른 초청과 만남, 이제 초청을 하고 만나시는 거. 근데 명단을 안 쓰면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명단을 적지 않고 머릿속에만 쓰면은요, 100명, 200명의 사람이 정리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한 10명,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적었을 때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되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죠.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쳤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제품을 전할 대상과 사업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자꾸 새로 나와요. 그걸 적으셔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요. 어떤 자기가 봤을 때 좀 자기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절을 당하면 명단이 머릿속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명단을 적어 놓으면 그 거절한 사람 하나만 잠시 뒤로 보류하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여러분이 명단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청첩장하고 부고 드릴 때는 그런 명단 작성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청첩장도 중요하고 부고도 중요하지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소중한 일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을 적으셨으면 초청과 만남인데 올바른 초청과 만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 네 번째가 올바른 초청과 만남.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1, 2, 3단계를 생략하고 이 4단계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도 올바른은 빼고 초청과 만남. 무슨 얘기냐? 그냥 애터미 알게 되고 나서 비전을 보면 막바로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단계가 생략된 채로 4단계로 가는데 그럼 거기 사업이 안 되죠. 왜 사업이 안 되면 성공도 반드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4단계부터 시작하니까 그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대부분 이제 바로 가서 사업을 설명하거나 혹은 제품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초청과 만남도 3단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셔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컨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컨택. 이런 행동을 초청과 만남을 한마디로 하면 컨택입니다. 이것이. 소비자나 사업자.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프로스펙트라고 그래요. 리크루팅, 컨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컨택 요령도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도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데 대화의 어떤 기법도 좀 필요하고요.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애터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1시간 동안 얘기 떠들고 오면은요 거의 실패가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전 뭐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냥 본인만 그냥 막 지금 애터미 너무 좋아요. 애터미 제품 너무 좋고 애터미 사람 너무 좋으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죠. 열을 내면서 그런 경우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어디 무슨 뭐 이상한 데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제 친구가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이상한 데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막 너무 열에 들떠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컨택 요령, 리크루팅 요령도 좀 별도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죠. 우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기법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사업을 못하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성공 스쿨이라는 과정이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결론은 이거 모르면 그럼 성공 못하냐? 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함으로써 알고 이걸 따라서 하게 되면 훨씬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올바른 초청과 만남에서도 대화 그럼 할 줄 모르면 안 되냐? 가서 제품 싸고 좋아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냐?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만 된다면 그렇게만 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하시고, 그 대화를 할 때 기법이랄까요? 스킬이죠. 그거를 이렇게 익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에요. 데일 카네기. 2주차 숙제 나가지 않았나요? 모르겠죠? 2주차 숙제가 과제물이. 저도 뭐 책을 많이 보니까. 네, 그쵸. 2주차에 여러분 과제물이 데일 카네기가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책인데요. 그 책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접촉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한 2번 읽었는데 이건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만 읽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지금까지 뭐 수천만 권이 팔린 책입니다. 뭔가 성공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읽었다고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 3번 정도 정독하시면요. 사람들을 대하는 스킬이 마음이나 스킬이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책을 보시고요. 하나 제가 이제 올바른 초청과 만남 그랬는데 초청이라는 것은 뭘 초청이라고 하느냐? 뭐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나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도 그것도 초청이죠. 그런데 스폰서를 만나게 하는 것도 초대예요. 그럼 이런 스폰서들이 하는 줌 미팅에 초대하는 것도 그것도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것도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떤 미팅에만 데려간다. 이게 뭐 초대가 아니고요. 우리 애터미에 관련된 뭐 동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뭐 여러분이 책을 읽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성공 서적부터 읽게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공은 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서적을 보게 하는 것도 초대의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책을 읽고 야, 이 책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읽었는데 너무 좋아. 이런 책이 그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스킬이나 마음 자세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성공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고취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다 초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애터미에 접하게 하는 게 초대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러 가야 되죠. 초대를 하려면. 그런데 초대를 갈 때 제 생각에는 사람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만날 사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죠. 빅비즈니스를 하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비즈니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긴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 사랑이나 우정을 나누지 말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나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전화로 갈 때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사업하면 돈이 내가 좀 버는데, 이 사람이 사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파트너가 돼서 내가 좀 직급도 갈 텐데.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절대 좋은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혹시 어려움이 있는가? 가족은 어떤가? 다 건강한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필요하다. 사업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의 일이나 나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서 만나러 가서도 당장 제품을 안 쓰고 사업을 안 해도 언젠가는 할 사람이고 언젠가는 제품을 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을 안 쓰고 사업을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한 내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제품을 쓸 사람이다. 사업을 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내 태도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처음 만나봤을 때 굉장히 섭섭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컨택한 분들도
굉장히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처음에. 근데 그분 아마 기억도 못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뭔가 섭섭한 게 있던 사람은 그걸 오래 기억하고 그런 일을 뭐 마음에 담지 않아도 그런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실제로 상대방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그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그 애터미사 그거 왜 하냐? 너 그거 잘 알아보고 하는 거야? 너 인마 뭐 어쩔 거? 넌 뭐 항상 일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사업을 권하러 갔을 때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막말 같은 말을 듣고 왔어요. 근데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성호씨 너 인마 옛날에 그 말 했지.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나? 자기 기억도 못 하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떠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마음에 담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에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사업에. 그런 좀 길게 보고 관계를 나누는 게 좋다. 우리 그 다음 주에 할 A코에 보면은요. 신뢰 쌓기라는 게 나와요. A코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신뢰 쌓기, 상담 신뢰 쌓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신뢰 쌓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미래를 보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도를 화를 난다서 금방 화를 낸다든지 얼굴을 갖다 붉힌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그런 신뢰 쌓기 과정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아는 사람, 당장 하는 사람 나오고 나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는 사업이 금방 단계 끝나버리는 그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꼭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나왔지만 금방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 1년 지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성공할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좀 소중히 여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요령을 좀 컨택 요령, 리크루팅 요령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좀 예를 때 꼭 필요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만 써달라, 한 번만 들어달라 이런 표현은 안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약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부탁조, 호소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FMI 사업을 하는데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조, 호소조로 하는 게 좋은데 한 번만 들어달라, 한 번만 써달라, 시야 한 개만 써달라 이런 표현은 그건 부탁이나 호소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부탁 사례라고 할까요? 요청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좀 약간 가벼워 보이고요. 일 자체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한 번 써주고 한 번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한 번만 해서 그거 했는데 또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이 벌써 쌓이죠. 얘가 처음에 와서 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살 것 같으니까 한 번만이라고 했다가 또 오네.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한 번만이라는 표현은 안 좋다. 오히려 이 제품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번 써보고 좋으면 다른 것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설명을 들을 때 한 3번은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네가 이렇게 안배해서 물론 한 번 듣고 나서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억지로 해 듣겠냐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들이 한 8, 90%는 한 3번 정도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뭐 머리가 좋으니까 글쎄 꼭 3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번 듣도록 시간을 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한 번만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날 약속을 할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내가 좀 시간이 되는데 그 2날 중에 언제가 시간이 좋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옵션을 줘야 돼요.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정한 날짜를 가지고 이거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제품도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글쎄 너한테 필요한 제품이 뭘까나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생필품이니까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가 좀 관심 있거나 써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항상 상대방한테 선택하게 해줘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으니까 너 이거 써 이게 아니고 화장품이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상대방이 선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의 기법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대화에 대한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이 하셔갖고 기억하셔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요, 5번째가 경청하고 이해시킨다는 게 있거든요.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이죠, 그게. 스킬이에요.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항상 상대방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1시간을 만난다 그러면 50분을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10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컨택 요령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단 작성 요령 같이 따로 얘기하면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이제 기초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고요. 5번째 이제 사업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 지금 혀에다가 오토바이를 달고 빨리빨리 얘기하는데도 이제 10분, 이제 벌써 20분인데 아직도 4단계가 남았는데 4단계가 이제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사업 설명 단계인데 이제 초청과 만남을 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품 싸고 좋아. 그것만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그것만 해서 상대방이 써보고, 정말 좋아. 나 이 아이템 사서 해볼게.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상대방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플랜, 네트워크 유경험자들은 마케팅 플랜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골고루 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준비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것을 여러분이 아주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할까? 왜 이 사업을 할까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할 일도 없잖아.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야 내가 뭐 이제 가정주부인데 너도 알다시피 뭐 집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심심해갖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런 얘기는 안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전업주부였잖니. 근데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늘 나도 뭘 좀 내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 경력이 단절됐는데 근데 내가 애들 때문에 지금 애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내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잘 컸거든. 잘 컸다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내 시간을 갖고 내 개발도 하고 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 애터미 사업이 애터미 일이 내가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 가정 살림도 하면서 내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같은 팀워크로 할 수 있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 뭐 이렇게 좀 말로 포장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말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저기 하시고 절대 자신을 너무 낮추는 표현을 안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뭐 신용불량자였잖아. 오죽하면 내가 이거 하겠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로 안 돼요. 예.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신용불량자 되는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절대 돈 들어가는 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너도 알다시피.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다 만회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도 하고 사업 안내도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내하는 건데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안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와 우선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애터미 사업이 필요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전혀 사업에 더 관심이 없고 정말 그야말로 소비자만 할 수밖에 없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비자인 사람한테 계속 사업을 권하면 제품도 안 씁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사업에 관심이 없는데 제품을 쓸 것 같다. 그러면 우선 제품을 계속 권하세요. 네. 제품을 권하시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계속 제품을 쓰고 여러 가지 제품을 쓰고 정말 제품이 좋은데 그리고 할 때 이제 어느 날
내가, 야, 너 뭐 사업을 떠나서 너 이렇게 제품 쓰면 그 왜 캐시백이 좀 되거든. 이렇게 하면서 넌지시 이제 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6만 원좀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탁 띄어요. 예. 아, 이 제품만 쓸 일이 아니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큰 돈 생각은 안 하죠. 예. 소비자만 할 사람인데 가서 5천만 원 막 얘기를 하고 너 뭐 이따위로 살면 되겠냐? 너 거짓골을 운전하지 임마. 뭐 쫙쫙 하면요. 이건 뭐 제품도 안 쓰고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소비자한테는 어, 소비자로서의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사업자한테는 당연히 이제 사업 비전을 설명하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때 사업자,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크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사업을 할 사람 중에서 또 나눌 수 있어요. 뭘 나눌 수 있냐면 큰 수입을 원하는 사람. 이걸 빅비즈니스로 볼 수 있는 빅머니.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너는 얼마나 벌고 싶냐? 나 5천만 원 벌어야 돼. 나 그래 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그 빅머니죠. 그런데 아우 난 200만 원만 벌면 너무 좋겠어. 난 100만 원만 벌면 애터미 떠서 100만 원만 벌면 애들 학원비하고 반찬값에 보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머니와 빅머니로 나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럼 거기에 맞게 일단 안내를 하시는 게 좋아요.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서 5천만 원 벌어야지 100만 원이 뭐냐 임마 이렇게 뭐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저기 하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얘가 무슨 뭐 어디 무슨 이상한 저기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너 그거 뭐 피라미드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너 맨날 그 큰 돈 벌어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원하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내가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업자와 전업자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일 같지도 않아. 그러면 뭐 전업하셔야죠. 네. 그리고 또 돈이 상당히 생활할 돈이 있어요. 근데 하시는 일은 뭐 그렇게 큰 비전이 없어요. 그럼 전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업으로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은 1년 먹고 살 돈만 있으면 전업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1년에서 오토 판매사가 돼서 한 180만 원 벌어서 그 최저생활비 가구당 최저생활비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하면 다 뭐 300 이렇게 벌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부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그분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뭘 인식을 하셔야 되면 부업과 본업이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 본업이고 적은 시간 일하면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업은 생업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본업은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적은 시간을 하는 애터미 사업이라도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면 이게 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과 본업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아요. 본업과 시간 가지고 본업과 부업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업자, 부업자를 했을 때 무조건 전업을 해야 된다. 막 일을 그만두게 해요. 이거 성공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셔야지. 지금 뭐 직장 다닐 때요. 이러면 그분은 지금 생계주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꾸 그러면요. 부담이 돼갖고 오히려 이 일을 그만둬버려요. 애터미를. 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네. 못 만나겠는데 보기만 하면 전업하라 그러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남성과 여성도 좀 차이가 있겠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뭐 이 화장품 전달 어떻게 해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 인터넷 쇼핑몰에 화장품 있는데 뭐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지 뭘 못해요.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전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내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예. 같은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얘기가 다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로 후속 조치. 후속 조치란 건 뭐냐면 명단을 작성해서 초대해서 만나갖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일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후속 관리할 거냐. AS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달라요. AS는 제조업체들이 물건에 대해서 뭐 고장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후속 조치가 뭐냐면 72시간 내에 다시 그 사람하고 접촉해서 뭔가 애터미에 대한 제품을 더 소개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애터미 제품을 쓰면은 72시간 내에 만나서 제품이 좋으냐 확인해 보는 것도 후속 조치에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뭐가 안 좋은지, 그럼 그분이 뭐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수정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72시간 내에 다시 뭔가를 애터미에 대한 얘기나 제품이나 어떤 비전을 이어가는 게 후속 조치입니다. 왜 72시간이냐면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실험을 해보면 사람은 3일이 지나면 급격하게 그거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참 지나고 나면 애터미가 뭐지?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 정도로 막 가물가물.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해도 비전이라든지 이런 기억을 전혀 못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사이에 정리를 해버려요. 머릿속에서. 흥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72시간 내에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들어줘 이런 얘기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기 그러죠.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3번 들어야 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후속 관리를 염두에 두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줘 그러면 한 번 듣고 나서요. 다시 가서 또 들어봐 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분은 처음부터 10번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조금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최소 3번 정도는 미리 얘기를 해서 당장이 아니라도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꼭 70시간이 아니라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후속 관리예요. 72시간 3일 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 이내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현실적으로 3일 이내 전혀 안 되면 일주일 이내라도 가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을 써보게 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상담이죠. 상담은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비교적 성공하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서 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사업을 일주일 먼저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한 달 먼저 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스폰서님은 맞지만 상담을 해봐야 나오는 대답이 비슷해요. 그렇죠? 별로 내가 뭐 상담해서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거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나랑 비슷하다. 사업의 수준이.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상 분하고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상담이라고 해요. 상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자기 혼자서 판단해서 다 해야 되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왜 돌다리도 뭐 두들기면서 건너간다는 식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가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단계가 복제. 이건 좀 중요하죠. 복제. 복제라는 것은 요즘은 복제라는 단어 이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기양 둘리 뭐 어디 가니까 셋바트도 만들고 해서 왜 사람도 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똑같은 개체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복제라고 해요. 이건 복사하고 다릅니다. 복사는 종이 같은 걸 해서 겉면만 딱 이렇게 떠내는 게 복사고 안에 내장까지 이 모든 뭐 이 뇌까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복제예요. 여기서 이제 복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8번째 단계 복제라는 것은 이거 영어로 duplication이에요. duplication. 영어로 카피는 복사고 duplication입니다. 그런데 이 duplication은 명사로 복제인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영어의 어원이 뭐냐면 더블이에요. 더블. 동사로는 더블. 동사는 뭐예요? 더블은 2개로 만들다죠. 그러니까 복제를 통해서 2개로 만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블을 가지고 duplication이 생긴 거예요. 2개로 만드는데 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따라서 똑같이 이 시스템대로 내가 먼저 하고 이 복제는 건 나를 복제시키는 겁니다. 내가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복제예요. 첫 번째 그게 복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멤버십을 계속 더블로 2배로 늘리는 거예요. 2, 4, 8, 16.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2, 4, 8, 16에서 배가의 원리로 되는 건데 이 배가의 원리의 기본 틀이 뭐냐면 복제예요. 뭘로 배가를 시키냐? 이런 8단계를 따라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게 함으로써 복제를 시키고 이 복제를 통해서 2, 4, 8, 16 그래서 시스템이 집단이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하고 집단의 힘이 집단 지성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시스템인데 바로 이 시스템의 완성이 복제예요. 이 시스템을 복제시킴으로써 2, 4, 8, 16이 돼서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이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힘이 생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바로 집단 지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중요성과 함께 이 복제의 중요성이죠. 복제를 뭘 복제하느냐? 나를 복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지 않고 시스템만 따라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복제해라. 이게 복제의 기본 틀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게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잘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성공의 8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걸 보시면 완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성공의 8단계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한 제한. 이걸 뭐 3개월에 한다, 6개월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빨리 하는 사람은 금방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나오자마자 꿈과 목표 설정이 확실히 돼 있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은요. 명단 쓰고 들어가면서 복제까지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을 다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되면요. 그거 하는데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고 항상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해갖고 영원히 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 성공의 8단계가 기간이 뭐 굉장히 길어나는 거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나름대로 혼자 계속하다 결국 사업을 그만두신 분인데 한 1년을 그렇게 하시다 그만두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성공의 8단계를 완성을 못 시키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대신에 가능하면 빨리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단축시키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강의는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과제는 유튜브 시청 여러분 4가지 기초 사업 설명에 대한 스타마스터 김은혜 우리 스타마스터님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소개는 진구미 스타마스터님 그 다음에 인생 시나리오 스토리는 크라운 마스터 김영락 단장님 불렀는데요. 이 김영락 단장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학벌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나왔다는 것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고 그 부군도 남편도 일찍 또 돌아가셔갖고요. 본인이 세 딸을 본인이 거의 다 키우는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다 키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나오실 만한 그런 분인데 그 인생 시나리오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여러분 꼭 보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박항규 회장님의 신규 회원에게 애토미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좀 과제물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제물은 제가 이 6주 동안 하는 강의가 사실은 이 강의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냥 기억에 거의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원래 강의라는 게 그렇죠.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뭐가 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유튜브나 직접 보시는 책은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세요. 그래서 강의보다 훨씬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공스쿨 6주를 끝마치고 뭔가 얻은 게 있다. 내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과제물을 통해서 얻으신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정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제물을 하시고요. 저는 전에 옛날에 이거 할 때 과제물 참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거 보라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제가 내주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은 누가 내 치료를 옮겼을까? 좀 얄팍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얇아요. 얇습니다. 읽기도 편하실 거예요. 약간 우화집, 어른들을 위한 우화집인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책인데 세월이 지나가도 굉장히 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 치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치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는 그 치즈를 없어져가는 치즈를 항상 그냥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어떤 이는 이 옮겨간 치즈를 찾아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시도하는데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변화를 운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이건 내가 주인공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책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 외용 지난번처럼 5만 PB이고요.
그 다음에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미팅 참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좀 과제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인데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시각을 하셔서 여러분 집에다 다 붙이고 센터에다도 붙이고 수첩에다도 붙이고, 그래서 다음 주 스피치 할 때는 여러분 그 시각하신 걸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과제는 명단장. 애터미를 전할 분들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를, 지난주에는 영화를 제가 보내드렸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오늘은 그 영화에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화양연화. 이게 이제 왕가이라는 감독, 굉장히 유명한 홍콩의 감독이죠. 이분이 2000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양조위라는 배우하고 그 장만옥이라는 굉장히 미인이죠. 장만옥이라는 그 여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예요. 영화 내용은 이제 홍콩에서, 근데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이 화양연화라는 게 뭐냐면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양연화. 그래서 보통 이것이 꽃이 화려할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 말을 쓰냐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때라는 뜻이에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서 한국이가 언제 오고 나는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라고 쭉 생각을 해봤지만 없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해서 성공하고 나서 제가 요즘은 내 인생이, 내 삶이 요즘이 화양연화구나. 내 삶이 가장 멋진 때가 지금이로구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지금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삶에서 제가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참 멋지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저는 정말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이 참 멋있어 보여서 그 사람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사람처럼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입도 많고 건강하고 일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대로 다들 건강하게 어머니 그렇게 계시고,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내 삶이 화양연화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3주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